안녕하세요. 꼼지락 제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 영상 오른쪽 상단 위에 아이 걸어 놓을게요. 아이 확인하셔서 모티브 뜨는 거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모티브 떴던 거를 이용해서 4장의 모티브를 완성했다면, 저는 완성했던 4장의 모티브를 앞면하고 뒷면을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위쪽에다가 기역자로 이렇게 지퍼를 달아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올 한 해 동안 저널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이어리 열심히 쓰고 제 생각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필통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퍼를 기역자로 달아서 제가 잘 쓰는 펜들 위주로만 넣어놨어요.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핸드폰 들어가는 사이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귀엽게 이렇게 색상 섞어가지고 앞면하고 뒷면에 모티브 색상이 좀 다르게 완성해봤고요. 지퍼 다는 부분은 저도 바느질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꼭 이렇게 아구가 맞질 않아요. 아구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 연결해놓고 났을 때 뭔가 모양이 틀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저처럼 바느질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한번 저랑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예쁘게 지퍼를 연결했어요. 저는 지퍼 연결할 때 그냥 목공풀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목공풀로 지퍼 연결하는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랑 필통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모티브 만들어 놓은 거 4장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모티브 4장 만들어 놓은 것 중에 2장을 이렇게 앞면으로 정리할 거고요. 뒷면으로 정리할 아이는 벌써 한번 연결해 봤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연결하는 부분, 겉에 테두리 뜨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뜨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퍼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냥 지퍼는 다이소에서 구매했습니다. 20cm가 되는 지퍼 구매했고요. 조금 더 긴 지퍼 활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바느질하는 거 좀 어려워해서 목공풀을 이용해서 한번 붙여볼 거고요. 목공풀 붙일 때는 집게도 좀 필요해요. 한번 같이 시작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색깔을 2가지 색상 이용해서 모티브 뜨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뒷부분에 실을 조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뜨고 남은 실은 꼭 꼬랑지 옆에 한 2번, 3번 정도 왔다 갔다 해서 풀리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세요. 저는 이미 실이 다 연결이 돼서 나머지 꼬랑지 실들은 잘라줄게요. 모티브 2장을 예쁘게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모티브 2장을 이런 방법으로 연결해 올 거예요. 첫 번째는 가운데 부분을 빼뜨기로 연결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바느질로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모티브랑 모티브가 있는데요. 먼저 제가 놔둔 이 모티브를 자세히 보여드리면 사슬 모양이 이렇게 딱 V자가 보이죠? 그럴 때 오른쪽 한 가닥 사슬에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들고 있는 이 아이는 이쪽에 자세히 사슬을 보시면 V자가 거꾸로 생겨 있어요. 이 아이는 V자 거꾸로 생긴 것 중에 오른쪽에 있는 한 가닥, 이렇게 한 가닥씩 바늘을 넣어서 모티브 2장을 연결을 할 계획이에요. 그럼 바느질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겉에 부분을 지퍼 색상이랑 동일하게 화이트 색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바닐라 색상 실 겉에 부분 연결할 실을 돗바늘에 연결을 해왔습니다. 모티브 2장을 제가 이렇게 들고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 짧은뜨기 하나 해 놓은 게 보이시죠? 요 위에 있는 요 코가 짧은뜨기 코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 2개는 사슬뜨기 했던 공간이에요. 첫 번째 사슬뜨기 했던 공간부터 오른쪽에 있는 아이부터 한 가닥에 바늘을 걸어서 실을 통과시켜 주세요. 끝까지 통과하지 않고 약간의 여분의 실이 남아있도록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아이에다가 바늘을 넣어 줄 거예요. 이 아이도 보시면 우리 여기 짧은뜨기 가장 끝에 했던 부분이 여기 짧은뜨기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코가 마지막 코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가 사슬했던 공간입니다. 그럼 여기 위로 나왔으니까 사슬했던 첫 번째 코에다가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서 아래로 바늘을 찔러서 통과시켜 줄게요. 이렇게 연결되죠? 그럼 다시 이 바늘을 그대로 아래에서 위로 바로 그 위에 코에다가 다시 바늘을 넣어주고요. 또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 코 한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쭉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쭉 잡아당겨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모양이 연결돼요. 제가 바닥에 놓고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꼬랑지 실 있고 지금 실이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자,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뒤에서 앞으로 한 가닥씩을 걸어 나와 주시면 돼요. 뒤에서 앞으로 한 가닥 쭉 통과.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아이는 앞에서 뒤로 한 가닥. 이렇게 동글동글 말리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아래에서 위로 바늘을 통과시켜 주시면 되고요. 왼쪽에 들고 있던 편물은 위에서 아래로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쭉 연결해 볼게요. 동그랗게 연결됐어요. 이 실을 꾹 잡아당겨 줄게요. 양쪽으로 꾹 잡아당겨 주시면 자, 예쁘게 연결이 끝이 납니다. 자, 약간 실은 여유 두고 잘라줄게요. 이 남은 실들은 숨겨주지 않고요. 우리 가장자리를 뜨면서 잡고 뜨도록 할 거예요. 사용하시던 5호바늘 그대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자, 테두리 연결할 실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16개의 짧은뜨기가 있고요. 옆에 사슬 하나씩을 더 해주었거든요. 총 18코가 돼요. 저는 가장 끝에 부분 짧은뜨기 사슬 2개 짧은뜨기 했던 이 공간 4코가 있는데요. 두 번째 코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대로 실을 걸고 나와서 한 가닥에만 걸고 나왔고요. 사슬 하나. 이거 짧은뜨기 기둥코예요. 한 개라고 세주실 거예요. 자, 그럼 짧은뜨기 했던 공간 위에는 한 개의 짧은뜨기씩 올려주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어서 기둥코가 되는 부분은 제가 맞고 표시해 놓을게요. 자, 이게 짧은뜨기 하나를 대신하는 기둥코예요. 그럼 짧은뜨기 하나, 한 코에 하나씩,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 자, 양쪽에 사슬뜨기 했던 부분 제외하고 한 코에 하나씩 14개의 짧은뜨기가 들어가고요. 요 기둥코도 짧은뜨기 한 개로 셀 거예요. 15개. 자, 마지막 여기도 16개까지. 그럼 여기 한 공간에 16개의 짧은뜨기가 들어간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아까 연결했던 꼬랑지 실은 잡고 뜨도록 할게요. 잡고 그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슬뜨기 했던 공간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짧은뜨기, 사슬 2개 짧은뜨기 했던 공간 중에 우리 짧은뜨기 옆에 사슬뜨기 했던 공간에서부터 옆면에 또 16개 짧은뜨기를 해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꼬랑지 실은 숨겨주면서 떠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 총 32개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 또 가장자리 부분. 이렇게 원래 짧은뜨기, 사슬 2개, 짧은뜨기 이렇게 4코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꼬랑지는 가장 끝에 부분에 사슬 2개. 그리고 다시 이제 옆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 옆에도 사슬했던 공간에 한 번. 그 다음 짧은뜨기 했던 공간에도 하나씩. 총 16개의 짧은뜨기가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가운데 부분은 무조건 저는 짧은뜨기 사이에 사슬 2개 해주었습니다. 자, 이 공간도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마무리 해올게요. 자, 사슬했던 공간까지 짧은뜨기 16개. 자, 그리고 꼭지점 부분은 사슬 2개. 그럼 또 여기서부터 또 16개가 들어가야 돼요. 자, 사슬뜨기 했던 공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개. 우리 연결하는 바로 전코까지 다 됐고요. 이제 또 이 꼬랑지 실은 쭉 한번 잡아당겨서 잡으면서 떠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 연결한 바로 다음 코부터 시작해 주시면 돼요. 아까 연결했던 그 다음 코부터 잡고, 자, 숨겨주면서 또 짧은뜨기 1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잘라줄게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개. 그럼 또 꼭지점이에요. 사슬 2개.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또 16코의 짧은뜨기가 들어가면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개. 자, 이제 사슬 2개. 우리 첫 번째 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슬 2개를 해주고, 첫 번째 여기 그대로 사슬에다 넣어서 빼뜨기를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단을 한 바퀴 쭉 둘러줬어요. 그냥 전체 부분을 한번 감싸준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도 똑같이 한 바퀴를 한번 돌아올게요. 자, 두 번째 단도 동일하게 한 바퀴를 쭉 돌려줄 건데요. 기둥코 하나, 이건 짧은뜨기 1개로 셀 거예요.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사슬 짧은뜨기부터 그 위에다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할 건데요. 아무래도 이랑뜨기로 진행할게요. 한 가닥만 실을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기둥코가 되는 부분에 자, 마커 표시해 줄게요. 그리고 한 코에 하나씩 진행해 주시면 돼요. 우리 이제 중간에 사슬 2개 떴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슬했던 공간까지 짧은뜨기 하나, 가장자리는 사슬 2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쭉 했고요. 항상 꼭지점 부분에는 사슬 2개, 그리고 또 옆으로 오면서 또 한 코에 하나씩. 16코에서 양쪽에 사슬 2개까지 이 모서리는 18개가 딱 되면 됩니다. 사슬까지 한 코에 하나. 그리고 사슬 2가닥. 이제 빼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빼뜨기는 우리 이렇게 옆부분이 아니고 방금 했던 이 공간에다가 그대로 빼뜨기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슬은 조금 여유 두고 잘라줄게요. 쭉 잡아당겨서 통과시켜 주세요. 꼬랑지 실은 돗바늘에 넣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빼뜨기 했던 공간에서 실을 잘라왔어요. 그럼 바로 전코에다 바늘을 넣어주시고 다시 되돌아가서 동그랗게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 모티브 마무리할 때 모티브 마무리하는 방법이 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돗바늘로 중간중간 숨겨서 실을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연결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거든요. 모티브 연결할 때 저는 이제 실하고 바늘 이렇게 돗바늘로 연결을 했는데요. 빼뜨기로 연결하시거나 또는 짧은뜨기로 연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가운데 부분은 쉬운 방법으로 연결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한 바퀴 쭉 둘러서 정리했습니다. 이제 남는 꼬랑지 실도 잘라줄게요. 잡으면서 떠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똑같은 편물을 2개 완성했습니다. 사이즈를 한번 체크해 보면요. 물론 모티브 만든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가로가 한 19cm 정도. 자, 짧은 부분 세로는 10cm 정도가 되네요. 이렇게 똑같은 2장의 편물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앞면하고 뒷면이 되게 이렇게 연결을 해보기 전에 지퍼를 연결할 거예요. 자, 지퍼는 저는 기역자로 연결했습니다. 일자로 연결하시는 분들은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기역자로 연결하고요. 마지막에 남는 부분은 빼뜨기로 다 그냥 감싸주었거든요. 한번 제가 만든 방법대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퍼 연결하기 위해서 좀 집게랑 목공풀이 필요해요. 바느질로 연결하시는 방법이 가장 정석인데요. 바느질 좀 어려우니까 편물하고 편물은 굉장히 목공풀로 되게 단단하게 잘 붙더라고요. 기역자로 연결할 거기 때문에 제가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자, 요렇게 한 10cm가 되면 돼요. 우리 세로가 10cm였으니까 첫 번째 여기서부터 한 10cm 요 위치를 잘 체크 한번 해볼 거예요. 딱 점을 찍어 놓을게요. 여기서 꺾이는 부분이라는 표시를 해 놓을 거예요.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같은 부분에다가 기와펜으로 표시해 줄게요. 자, 필통의 윗부분이 가로가 10cm였습니다. 그래서 10cm가 되는 부분에다가 기와펜으로 양쪽에 높낮이가 혹시라도 틀릴까봐 표시해 줬습니다. 자, 이제 목공풀을 활용해서 붙여줄 거예요. 바느질을 대신해서 목공풀로 한번 해볼게요. 지퍼가 있는 부분에서부터 한 0.5cm 정도 밑에다가 목공풀을 붙여준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목공풀이 이미 많이 사용해서 자, 꼭 지퍼 부분에 목공풀이 묻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살짝씩 펴주면 더 좋겠죠? 할 때는 거침없이 이렇게 연결할게요. 이 공간 전까지 우선 제가 지금 목공풀을 발라놨잖아요. 이 가장자리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위치 잘 맞춰서 마지막 부분이 오도록 붙여주시면 돼요. 근데 목공풀은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꾹꾹꾹 눌러준 부분을 다시 한번 집게로 고정해 놓을 겁니다. 반대쪽도 해볼게요. 아직 고정 중이에요. 자, 그럼 이제 아랫부분에 표시 먼저 좀 할 건데요. 제가 지금 10cm 연결하고 남은 지퍼 센티미터를 한 번만 더 체크해 보면 딱 10cm가 남아 있어요. 그럼 옆면 부분에도 10cm 정도를 더 지퍼에 연결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혹시 모르니까요. 딱 맞춰서 10cm가 되는 부분에 기와펜으로 표시해 주세요. 이거는 지워지는 기와펜이에요. 조금 지나면 지워지니까 여기 10cm 부분을 체크해 줄게요. 지퍼가 여기까지 딱 오는 거예요. 반대쪽도
자, 연결한 다음부터 10cm 정도 또 지퍼 연결할 거니까요. 그대로 10cm가 되는 부분에다가 기와펜으로 표시해 줄게요. 그럼 한번 보면 높낮이가 딱 맞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지퍼 연결하고도 딱 높낮이가 맞네요. 조금 기다렸다가 딱 예쁘게 고정이 된 다음에 할게요.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예쁘게 안 되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렸다 만날게요. 한 10분 지났거든요. 자, 집게를 하나씩 빼주도록 할게요. 자, 단단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지퍼 한번 닫아 볼게요. 열었다 닫았다. 자, 한쪽은 예쁘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10cm 부분에 맞춰서 제가 여기 기와펜으로 양쪽에 표시를 해놔줬어요. 그럼 이제 옆으로 내려오면서 붙일 거예요. 제 방법이 정석은 아니에요. 오히려 바느질로 연결하는 것보다 저는 편한 방법을 선택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옆으로 접히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바느질은 이게 가능한데 목공풀로 붙일 때 너무 어려워서 제가 지금 표시해둔 이 공간을 가위로 자를 거예요. 자, 한번 옆으로 꺾이는 부분은 그대로 바늘로 잘라줄게요. 지퍼가 되는 부분 아주 살짝만 빼놓고 잘라주시면 돼요. 자, 반대쪽도 자, 요렇게 잘라줄 거예요. 지퍼가 들어가는 부분 위에까지 말고 밑에까지 살짝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과감 없이 잘랐습니다. 이제 이렇게 접으면서 그대로 이렇게 목공풀로 연결하는 거예요. 또 이제 지퍼 옆부분을 연결할 거죠. 목공풀로 이제 아랫부분에다가 목공풀을 붙여 놓을게요. (10cm가) 되게 또 붙여줬거든요. 이제 이 아이 편물을 이렇게 접히면서 안쪽으로 접으면서 옆면 부분을 붙여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붙일 때 지퍼에는 최대한 목공풀이 묻지 않도록 해주세요. 접히는 부분에 꺾이는 부분까지 생각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퍼 끝부분 표시했던 공간 잘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목공풀로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놔둬야 돼요. 다 연결이 되고 나면 반대쪽 연결할 거예요. 자, 반대쪽 연결하기 전에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자, 또 우리 이렇게 아까 잘라뒀죠? 그럼 잘라둔 부분부터 접으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퍼 여닫고 하는데 그렇게 무리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연결되는 동안 이 끝에 부분도 정리가 돼야겠죠. 이 끝에 부분은 제가 지퍼를 어차피 이쪽 부분은 이 편팔끼리 연결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끝에 부분은 이쪽 부분이 안 닿도록 이렇게 접어버릴 거예요. 접어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또 목공풀로 고정을 시켜 주시면 돼요. 이 아이는 이렇게 접어서 끝에 부분은 이제 바느질이나 또는 코바늘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살짝 접히긴 합니다. 그대로 집게로 찍어 놓을게요. 이렇게 고정되도록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아이는 또 10분 정도, 15분 정도 놔둬서 여기 옆면 부분하고 이 끝에 부분이 다 고정이 돼야 합니다. 자, 이거 다 마르고 나서 반대쪽 해주셔야 돼요. 아직 이 끝에 부분은 조금 고정을 시켜주려고 제가 지금 집게핀을 빼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지퍼가 기역자로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잘라서 연결하니까 조금은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지퍼를 끝에서부터 쭉 열어보면요. 이렇게 예쁘게 열립니다. 자, 끝에 부분에 제가 또 여기 10cm가 되는 부분도 표시했었죠? 이 부분까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실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야지 필통의 끝에 부분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자, 코수가 한 코에 하나씩 맞는지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거 목공풀로 연결하면서 세보니까 개수가 딱 16개가 나오더라고요. 코수는 양쪽에 동일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꼬랑짓을 조금 여유를 두고 그대로 이제 빼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 코는 사슬 하나, 그 다음 코도 넣어서 짧은뜨기랑 빼뜨기 중에 뭐가 좋을지 모르겠네. 짧은뜨기가 좋을까?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짧은뜨기로 한번 해볼까요? 한 코에 하나씩. 자, 그럼 짧은뜨기로 연결하면 이렇게. 그 끝에는 조금 더 몇 번 더 감아서 마무리 해줄게요. 여유실 놔주세요. 제가 짧은뜨기로 연결했는데요. 실은 그 전에 만들었던 아이는 빼뜨기로 연결했어요. 한쪽에 이렇게 사슬이 보이도록, 반대쪽은 이렇게 보이도록 이거 빼뜨기로 연결했는데 한번 지금은 짧은뜨기로 한번 연결을 한번 쭉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빼뜨기 대신에 끝에 부분에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했습니다. 짧은뜨기 하고요. 이제 연결을 쭉 하고 있어요. 지금 사슬뜨기 아까 했던 이 살짝 넓은 공간, 이 모서리 부분은요. 제가 공간에 넣어서 짧은뜨기 2개를 해줄게요. 하나, 같은 넓은 공간에 넣어서 2개. 자, 그리고 여기 위에도 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위에다가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또 해줄게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주세요. 제가 이제 여기다 목공풀을 붙여가지고 여기 코가 다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와, 여기 마지막 코 진짜 안 들어간다. 여기 목공풀을 제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바늘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서 들어가는 데까지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실은 여유 충분히 두고 잘라주세요. 이제 나머지 조금 남는 부분들은 이렇게 돗바늘을 이용해서 이 부분 좀 감싸주면서 마무리해준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통과시켜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가 좀 안 예쁘죠? 이 부분도 한 가닥씩 바깥에 있는 한 가닥씩을 걸면 돼요. 그래서 걸어서 이렇게 바느질 해준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끝에 부분에 끝에 한 가닥씩 걸어서 꾸며준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조금 예쁘게 꾸며지면 좋은데 이쪽까지 여기 있는 라인까지는 제가 꾸며줄 거예요. 이렇게 끝에 보이는 데까지는.
부분은 이렇게 끝에는 조금 짧은뜨기 한 것처럼 꾸며주고 싶었는데 이 정도로 꾸미고 중간에 풀리지 않도록 안쪽으로 바늘 통과시켜 줄게요. 자, 끝에 부분은 이제 가리는 정도까지만 돗바늘로 조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완전히 예쁘게는 바느질을 할 수가 없어요. 뜨개질 코바늘로 뜨는 부분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끝에 부분은 이렇게 조금 엉성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아쉽네요. 이렇게 짠! 안에 안감도 만들어주면 좋은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안감은 제외했어요. 자,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여기 아랫부분 우리 처음에 했던 공간 짧은뜨기 시작했던 데도 돗바늘로 조금 마무리만 해줄게요. 제가 약간 여유 두고 실을 잘랐거든요. 여기 한번 넣어서 이쪽 부분 조금만 실이 풀리지 않게 꾸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방법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마무리한다 생각하는 의미로 바느질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조금 숨겨서 실이 풀리지 않도록만 해줄게요. 짠!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짧은뜨기를 해서 여기 단 차이가 조금 나네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아이는 빼뜨기로 전체를 마무리했고요. 빼뜨기 하고 나서 여기 몇 군데는 이제 바느질로 정리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로 예쁘게 지퍼까지 연결했고요. 자, 여기 이 아이도 기역자로 지퍼를 똑같이 연결했습니다.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서 여기 조금 단 차이가 있긴 합니다. 색상은 얘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모티브, 이렇게 팝콘 모티브 딱 4장만 만들어서 그 4장 연결해주고 이렇게 완성했어요. 자, 오늘은 팝콘 플라워 필통 완성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티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필통을 만들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많은 양의 모티브들을 연결해서 블랭킷도 또는 가방. 이제 모티브는 개수에 따라서 가방 모양이 되게 여러 개가 나오니까 한번 여러 가지로 응용해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꿈지락 제이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